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최고 트림인 하이 컨트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외형, 실내 기능들이 좀 달라졌는데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컬러가 블랙 체리라고 해서 약간 검은색에다 체리 색깔을 섞어 놓은 거예요. 블랙 체리 색은 하이 컨트리 트림의 전용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 차를 보면 바로 최고 트림인 차량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변경됐다시피 외형이 바뀌었어요. 특히 전면부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존에 DRL하고 헤드라이트가 겹쳐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분리가 됐어요. DRL 위에 있고 아래쪽에 또 기역자엔 보조 DRL이 따로 있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LED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릴에 크롬이 들어갔는데 크롬 밑에 약간 브라운 컬러의 그런 컬러의 살이 붙었어요. 이거는 하이 컨트리 최고 트림에 어떤 표시되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크롬 부분이 모양이 니은자 형태로 생겼는데 DRL처럼 상당 부분 좀 날카롭게 좀 세워진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 아래 범퍼 하단 부분도 살짝 좀 바뀌었습니다. 차량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고 이번 부분 변경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저 윈실드에는 카메라 기반으로 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보통 현대차들은 카메라하고 레이더를 같이 쓰는 편인데 쉐보레는 레이더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릴 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레이더는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카메라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측면 보면 확실히 굉장히 길어요. 전장이 5.2m가 돼요. 거의 비슷한 동급의 크기다면은 체로키 L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휠베이스도 3.1m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차량이 되겠습니다. 7인승 차량이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다시피 하이 컨트리 트림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있어요. 최상위 트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측면 좌우측에 이렇게 하이 컨트리라는 이렇게 로고를 딱 박아놓은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인치의 하이 컨트리 전용 6스포크 형태의 휠을 갖다 장착했습니다. 20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된데요. 컨티넨탈이 적용됐고 255에 55와 20인치가 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후면부 쪽도 좀 바뀌었는데요. 뒤에 LED 라이트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앞에 전면부 DRL하고 비슷하게 약간 U자형 비슷한 게가 두 개로 대칭적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요. 이거 뜯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전의 프리미어나 레드라인은 구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도어 실이 쉐보레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프리미엄 매트가 깔렸다는데 그냥 일반 매트하고 똑같아요. 하이 컨트리 표시가 된 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차이가 될 수 있고 여기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인테리어 자체가 젯 블랙이라는 거의 하나의 컬러로만 이루어진 그 차량이다 보니까 스웨이드가 들어갔어도 그렇게 크게 구분되는 그런 뭔가 특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좌우지간 스웨이드가 들어가서 촉감은 되게 좋습니다. 네, 하이 컨트리 트림에는 중앙에 클러스터가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좀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요즘에 상당히 커지고 있는 클러스터 화면에 비해서는 그래도 작고 상당히 올드 패션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 중앙에 보시면 이것 역시도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도 8인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형으로 된 쉐보레 모양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좋은 점이 있죠. 올란도 같은데 이게 가끔 숨겨진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 전동식으로 동작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뭐 간단한 거를 지갑이나 뭔가를 열 수가 있고 이거는 또 잠글 수도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충전하는 게, 무선 충전하는 게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동작이 되니까 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USB-C 타입은 아니고 기존의 A 타입 그대로 두 개가 적용되어 있어요. 변속기가 살짝 변화됐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컵홀더 두 개 하고 이렇게 살은 구동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트레일러 모드로 바꾸거나 오프로드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스위처블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게 암레스트가 굉장히 높아서 주행하는데 너무 편해요. 콘솔 박스도 되게 커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게 프리미엄, 가장 높은 트림의 하이 컨트리 트림에 들어가는 젯블랙 인테리어인데 스웨이드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시트는 방석하고 이쪽 부분이 갈색으로 좀 독특하게 돼 있고 테두리에는 약간의 무늬가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에는 하이 컨트리라고 로고가 딱 박혀 있습니다. 7인승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쪽에 3열에 탑승할 때는 이게 스마트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잡고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밀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와서 타기가 아주 쉬워요. 성인도 타기가 아주 편안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 슬라이드는 저쪽 동수석 뒤쪽에만 돼 있지 저쪽 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하이 컨트리 트림의 초고 트림에는 듀얼러 선 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쪽은 열려요. 그런데 또 앞쪽은 전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푸시 해가지고 이렇게 열면 되겠어요. 뒤쪽 2열 쪽에 또 선루프가 있는데 그거는 글라스 루프예요. 열리지는 않아요. 앞에 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열면 되고 뒤에는 마개만 닫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독립 시트로 동작하는 2열 시트예요. 굉장히 편하긴 한데 방석 넓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옆에 공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 좀 아쉽죠. 그리고 팔걸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눌러서 리클라이닝도 가능해요. 상당히 많이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로 젖혀서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요 무릎 공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아랫부분을 통해서 뒤쪽까지 슬라이딩을 하면 3열 쪽 자리에 성인이 탄다면 무릎은 닿는 정도예요. 약간 옮긴다면은 3열 쪽 안은 성인이라 해도 무릎 공간이 닿지는 않은 정도의 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열 시트를 완전히 이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무릎이 닿는 정도예요. 장시간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시트를 약간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이 되니까 슬라이딩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독립 시트고 플로우가 평평해서 이동하기는 아주 편하게 잘 만들어 있어요. 뒤쪽에서도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다 조절할 수 있는 시트 히팅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20V 인버터가 하나 추가되어 있겠습니다. 이거 미국 타입이어서 이게 3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USB-C 타입은 아니고 A 타입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어 쪽에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크게 큰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하이 컨트리 트림에 추가된 부분이 3열 전동식이에요. 이쪽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중간에 세울 수도 있어요. 누르고 있다가 멈추면 이만큼 정지해요. 동작은 굉장히 빠르네요. 3열을 세우고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넓은 차량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랫부분 적재 공간인데 잡다한 거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전용 컬러를 원하신다면 블랙체를 원하시면 하이 컨트리를 선택하셔도 되고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 가성비를 따진다면 아래 레드라인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레드라인은 3열에
그 시트를 갖다 전동식으로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시트도 좀 다르고 타이어 휠도 살짝 좀 다릅니다. 똑같이 20인치긴 한데 디자인이 좀 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한 500만원 저렴한 프리미어를 선택하면은 뭐 듀얼 썬루프가 필요치 않다 그러면은 프리미어를 선택하는 게 더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중앙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가 좀 낮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싶으면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올리고 해도 더 시인성이 더 확보돼서 상당히 괜찮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행해도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클러스터가 8인치로 바뀌고 중앙에 인포 디스플레이가 바뀌었다고 해도 8인치라고 해도 요즘에 클러스터나 중앙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경향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빨리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K호텔에서부터 하남까지 주행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번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새롭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하고 갑니다. 도심지에서 사용해 봤는데 차간거리 유지를 3단계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다서다 반복하는 곳에서 완전 정차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레이더하고 카메라하고 센서 융합에 의해서 그렇게 구현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카메라에 의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환경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오동작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장애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빛이 밝거나 그러면은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좌우지간 쉐보레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도,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 팔을 놓게 하는 것 자체를 안전 문제 때문에 잘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센터링이 잘 안 돼요. 구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현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 크루즈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추후에 국내에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지금 가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표시가 되면서 약간 스티어링을 살짝 차량 차선 안쪽으로 돌려주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센터링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 반응이 확실히 좀 늦긴 하네요. 아무래도 카메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늦는 것 같아요. 국내 환경이나 테슬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옆에서 끼는 차량을 거의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해서 아주 편해요. 휴대폰 놓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여기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보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국내 유명한 T맵을 쓴다든가 따로 이제 카카오 맵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지도도 지원이 돼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의 장점을 충분히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1열, 2열 전부 다 뭐 이중 접합 창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한 편이에요. 그리고 물론 트래버스가 대형 SUV다 보니까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과속을 한다던가 급추월을 한다던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다시피 해서 웬만한 롤이 상당히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듀얼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듀얼 썬루프가 2열 탑승자는 3열 탑승자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조절하는 부분이 운전석에서만 가능합니다. 썬루프가 열리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덮개만 열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죠. 좀 더 썬루프가 열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2열에서 탑승자들이 동작해서 그 2열에 뭐 썬루프든 아니면 덮개든 열 수 있는 부분을 버튼을 따로 마련해 놓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 룸미러 디스플레이예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후방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카메라로 동작해요. 이전에 비해서 룸미러 모양이 좀 더 바뀌었고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버튼이 3개 있어서 뭐 밝기 조절도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확대, 축소 디지털로 되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 자체가 굉장히 안락하고 편한데 방석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더 좋겠어요. 아니면은 시트 익스텐션이나 이런 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에서 진동으로서 알려져요. 차선을 침범했다든가 그러면 좌측 우측을 나눠서 진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번에 인테리어에서 꼭 제플렉 시트만 제공할 게 아니라 다양한 컬러나 이런 옵션을 제공했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울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쉐보레 트래버스 최고 트램인 하이컨트리 주행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